현재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백악관 내에서 미국이 핵 선제 공격 금지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에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들은 난리가 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 선제 공격 금지 정책은 사실상 미국이 해구산을 걷어가겠다는 의미이기에 민주주의 진영 동맹들은 자신들의 안보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진영이 아닌데도 이번 미국의 결정에 근심이 태산 같은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미국이 해구산을 걷어가겠다면 쌍수 들고 좋아해야 할 중국이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정책 때문에 한국이 위기에 몰렸고 위기에 몰린 한국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과 국제법상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나온 결론이기에 중국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 언론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과연 백악관은 왜 핵 선제 공격 금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어날 파장과 중국이 왜 미국의 정책에 걱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왜 미국의 정책 때문에 강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는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 만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대립하면서 많은 국가들을 끌어들였는데 정작 본인들이 한 발 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안로 First Use를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견을 받은 동맹국들은 로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와 일본 교도통신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핵전략 지침인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를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당국 연내 NPR 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FT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의뢰 초 미국 측이 동맹국들의 핵무기 정책 변화와 관련한 질문지를 보냈고 이에 대한 동맹국들의 응답은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미국이 핵전략에 변화를 준다면 어떠한 방식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특히 동맹국들은 미국 당국이 선제 불사용로 First Use이나 단일 목적 Sole Purpose 정책을 채택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고도 매체는 지적했는데 이럴 경우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심적인 군사 억지 전략 중 하나인 해구산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선제 불사용 정책이란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단일 목적 정책은 미국을 공격한 상대 적국에 보복하거나 적국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 당국자들이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대한 동맹국 내 반대 의견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 변경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 자신감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익명의 한 유럽 관계자는 FT에 이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의 커다란 선물이 될 것이라면서 일부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등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촉발해 그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핵 없는 세계를 내세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통신은 2016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검토했을 때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지지했던 세력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당시 일본을 비롯한 일부 동맹국의 반대로 미국 정부가 이를 포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연 미국의 동맹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한국이 핵확산 조약 탈퇴를 통해 독자 핵무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학계와 정치권에서 한국의 핵무장 찬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국 다트머스대 제니프 린드와 데릴 프레스 부부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 앞에 전전긍긍하는 한국의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인터뷰에서 명백하게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기구인 NPT에서 탈퇴하고 독자적 핵 개발을 하여도 국제법상 제재받을 이유가 없다는 파격적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보다 앞선 10월 7일 워싱턴 포스트의 부부 공동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를 던져주었는데 한국은 독자 핵무장에 나서고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파격적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후의 분석에서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중국에 맞설 생각이 없고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당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주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생존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핵무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NPT를 탈퇴하는 것이라고 두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즉 핵확산금지 조약 NPT 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한 현재 상황이 바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NPT 탈퇴는 정당하다는 것을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상사태는 1년, 2년 정도의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국제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어떤 나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받는 비상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에서도 북핵 위협을 직접 받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만 NPT 조약을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을 안 지키는 북한은 그대로 두고 국제법을 지키는 한국은 피해 당사국이 돼 전전긍긍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그대로 두고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NPT 규약에는 국제법을 잘 지키는 회원국이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탈퇴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 나라입니다. 인터뷰에서 어떻게 WP에 기고하게 되었나 라는 한국 측의 물음에 프레스 교수는 세계 9개 핵무기 보유국 중 한국보다 큰 외부적 안보 위협에 직면한 나라는 없다라며 한국은 불과 60km 거리의 핵보유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핵보유는 합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들은 이때까지 핵위협에 떨고 있으면서도 핵무기 개발하지 않은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라며 상식을 가진 나라라면 한국의 핵보유를 비난할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린드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다른 국가들은 한국과 협력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이미 국제법을 중시하는 나라들의 존중을 얻고 있다. 핵무기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위적 측면에서 객관적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한국은 비핵 국가이면서도 상당히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한국은 재래식 무기로, 북한은 핵무기로 전쟁을 해야 하는데요. 미 랜드 연구소는 북한이 2027년이 되면 핵무기를 약 200개 이상을 보유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핵무기를 더 만들면 더 만들었지 절대 포기할 북한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프레스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당위성과 그 의지를 끊임없이 주장해야 하고 국제사회에 어필해야 하며 북한처럼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 FAS 회장은 한국 핵무장 시나리오 비공개 보고서 회람에서 한국이 핵무장에 대해 마음만 먹으면 5년 내에 수십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최근 보여준 행보로 볼 때 벌써 핵무기 연구를 마치고 어쩌면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정책이 한국에게 핵무장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으며 핵무장한 한국이 대만의 편에 설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한국이 NPT 탈퇴를 은밀히 진행 중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 확대에 대해 중국이 경고했다라는 글을 통해 중국이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핵무장한 한국이 미국의 군사동맹에 적극 가담해 대만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매체는 밝혔는데요. 중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CICIR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반도체, 차세대 이동 통신호지 등 다방면에서 한국과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를 한미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상정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만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26,000명의 주한미군과 한국의 막강한 화력부대가 대만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2019년 미국은 중동이나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에서 미국의 군사지원 요청을 포함하는 공동위기관리 매뉴얼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두 국가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며 적극적인 중국 견제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며 모든 옵션과 시나리오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CICIR은 지적했는데요. 매체는 지난 5월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제한을 해제했고 4개월 후
한국은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비핵국가 중 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체는 CICIR이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 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국에 당근을 제공했고 이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근래에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의 핵은 곧 중국으로 날아올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핵무장은 자주국방을 위해 꼭 필요하며 이에 대해 다수의 국가들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미 논의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하며 국민들이 자주국방의 의지만 있다면 나라는 굳건할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와 20조짜리 초대형 방산거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한국.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 싸우지를 못했던 한이 맺힌 나라가 유럽에 무기를 파는 날이 다 온다며 많은 분들이 감개무량한 마음이셨을 텐데요. 얼마 전 한 외신을 통해 전해진 소식이 이 감동을 깨는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 뜬금없이 한국과의 방산 거래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소식에 내수 물량까지 모조리 돌려가며 폴란드에 올인한 한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수출을 잘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국 역시 추후 확대되는 수출길에서 거칠 것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한국이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영 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내부에서 한국과의 무기 거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존재하고 하필이면 폴란드의 야당 정치인들이 여기에 찬동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폴란드는 오는 2025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야당인 폴슈카 2052 이때 자신들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게 되면 군비를 줄이고 한국과의 거래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폴슈카 2050은 보도를 통해 폴란드군에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막대한 물자를 긁어모아 놓고 그제서야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악습이 있다며 한국과의 무기 거래를 비롯한 현 정부의 국방 정책 역시 이런 식으로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감사를 진행해서 신중한 계획에 따라 물자를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구입 계획도 수정 검토하는 것이 야당의 임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슈카 2052 아닌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국방부 차관 출신인 야누시 젬케는 우리에겐 조종사 훈련 시스템도 공수수단도 장착 무장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온 전차와 전투기는 결국 경납고에서 썩게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남겼죠. 국방위원회 부의장 체스와프 무로체크도 국군 현대화 계획과 국군 발전 계획이 함께 수립되고 있는데 현재 무기 거래의 대부분은 아예 이런 계획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장비를 사놓고 나서야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는 미국 에미레이이 에이브람스 50대를 구매했을 때에도 그랬고 최근 한국 FA50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요컨대 이들은 폴란드 현 정부가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머지 제대로 된 운용 계획도 없이 납기일이 빠른 한국을 붙잡고 무계획적으로 무기를 긁어모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여태껏 해온 대로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과 미국에서 무기를 사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는데요. 한국에서 구매하는 무기는 본래 미국에서 구매한 무기 체계의 운용 계획에 추가해서 빈틈을 메우는 보완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었고 그 취지에 맞게 독일과 미국 무기 도입을 더 늘리고 한국 무기 구매량은 줄이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지를 받고 있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사실 정치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이 주장을 펴고 있는 폴슈카 2050은 친이유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EU 중에서도 독일, 프랑스와의 바이마르 삼각동맹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폴슈카 2050은 자신들의 정치 성향 때문에 그리고 EU와 사이가 안 좋은 여당을 견제하려는 목적 때문에 여당이 택한 한국과의 방산협력이라는 방향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현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군축을 외치면서 최소한의 방위를 위한 무기 구매까지 딴지를 걸고 나섰던 업보가 있어서 안보 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나서는 폴란드 국민들한테 외면당하고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죠. 따라서 이는 소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만약 폴슈카 2052 집권 여당이었어도 지금과 같은 독재정세에서는 한국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군축 같은 평화에 젖은 탁상 공론을 할 상황이 아니게 되자
이들은 무기를 사더라도 같은 유럽인 독일한테서 사던가 하라는 식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혀 공감을 살 수 없는 발언이죠. 폴란드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한테 침공을 당해온 국토를 유린당한 역사가 있고 이 때문에 독일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국민적인 감정은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국방장관이자 집권 여당의 2인자인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역시 공식 SNS를 통해 야당에 붙은 전 사령관들로부터 매일 비난을 듣는다. 이들이 전직 사령관이라서 다행이다. 우리는 조국의 안보를 구했다며 이들의 주장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헛소리라는 입장을 돌려서 밝혔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최근 거래한 무기의 납기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독일이 헝가리에 판매한 레오파르트 2 전차 44대는 계약 성사가 이뤄진 것이 2018년인데 아직 납품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내년에 겨우 시작해 2025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초도 분량이 5년 만에 도착하고 납품 완료까지 무려 7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와 올해 계약해서 이미 초도 분량 10대를 확보했고 2024년쯤까지 납품을 완료할 예정인 것과는 너무 심하게 비교가 되는 상황이죠. 폴란드 네티즌은 이를 두고 헝가리의 첫 번째 레오파르트가 도착할 시점이면 폴란드는 이미 K 흑표 2개 대대를 운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일 내부에서도 동유럽 방산 시장의 주도권을 한국에 완전히 빼앗겼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많은 동유럽 국가가 한국의 방산 전시회에 국방부 인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 독일 네티즌들은 우리가 다시 발트와 동유럽에서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까? 독일이 유럽 국가들한테서 받았던 주문들을 한국이 가로채고 있다. 모자란 정치인들 때문에 다 날리는 중. 한국은 동유럽에서 우리보다 덜 증오받기 때문에 동유럽에 적극적으로 세일즈 중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일 언론 다에 왈토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한 일을 두고 독일 산업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무기와 자동차 등 독일 내 대기업에게 큰 위기를 가져왔다고 논평했습니다. 러시아가 핵 버튼까지 만지작거리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의 야당은 이렇게 비틀거리는 독일에게 7년 8년 걸려가며 무기를 사자고 하니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한편 이들이 협력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한국은 위기에 빠진 NATO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많은 회원국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무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한국이기 때문이었죠. 최근 수많은 동유럽 NATO 회원국에서 한국을 찾아와 무기 거래를 도모한 것은 물론 얼마 전엔 NATO 측에서도 한국을 핵심적인 동맹으로 인정해 이례적으로 비회원국인 한국의 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 NATO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벨기에 한국 대사관을 NATO 대표부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NATO의 새로운 전략 개념 속에서 동맹국들은 지역 간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신규 및 기존 파트너와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대서양이사회는 이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나토와 한국은 2005년부터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강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과는 비확산, 사이버 방어, 대테러, 재난구호 등을 망라하는 영역에서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은 나토의 적극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NATO 내 군사안보 협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커졌고 나토 조달청이 추진하는 방산산업 입찰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는데요. 동유럽에 뚫어놓은 물꼬를 통해 마침내 한국이 NATO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했고 장차 한국 방산 기업들이 계속해서 선방해준다면 한국 무기가 NATO군 표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이 단순히 한국만의 희망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게 다른 누구도 아닌 중국이 증명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의 NATO 대표부 설치에 대한 재빠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계열인 글로벌타임스는 29일 NATO의 결정은 지역 대립과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즈강 헤이롱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 연구소장은 한국과 나토의 강화된 파트너십은 주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 결탁해 안보력을 높이고 북방 이웃 국가에 대한 억지력을 형성하는 동시에 강대국 사이 게임에서 유리한 유치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외교적 자치권을 악화시키며
나토의 길을 내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의 대립과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한국이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에 대해 휘말려서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거나 유관국가가 시비를 명확히 판별하고 냉전 사고를 가지고 진영 대치를 만드는 각종 패거리 만들기 행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었죠. 요컨대 한국이 NATO와 협력하는 것이 거슬려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입만 열면 지역이니 분열도장이니 말하는 중국은 이제 슬슬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큰 분열의 근원이 다름 아닌 자신들임을 알았으면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가시돋친 반응을 내놓는다는 것은 한국이 NATO와 교류하는 게 그만큼 큰 위협이 된다는 의미. 그렇기에 은근슬쩍 한국에게 경고성 발언을 날리면서 견제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렇듯 한국이라는 카드가 레드팀 국가에 아주 잘 듣는 약이 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줄을 서서 번호표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번호표를 가장 처음 뽑아간 폴란드는 이를 기회로 살려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할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어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어차피 선택지는 정해져 있고 고르는 것은 폴란드 국민들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한국과 손을 잡고 살아남던가 아니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폴란드를 내버려둔 독일과 손을 잡고 탱크 한 대 받기도 전에 러시아에게 잡아먹히던가죠. 부디 폴란드 국민들이 계속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